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오늘은 주식 고수들은 당연스레 하는 행동들을 왜 주식 초보들은 반대로 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정말 좀 당연한 말 같고 너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누구나 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는 공부할 게 따로 없어 보이는 문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초보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즉 음봉일 때는 매수를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은 전저점을 지지해주고 우상향하는 쌍바닥 반등 패턴입니다. 이런 경우 고수들은 당연스럽게 이렇게 음봉에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주식 초보들은 음봉일 때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양봉인 날에 매수를 합니다. 그럼 고수들은 왜 반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음봉일 때 매수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아래의 까만 선은 이탈했을 때 손절해야 되는 손절 라인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이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지킬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절 라인이 깨지 않는 음봉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종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겠죠. 오늘 이 손절 라인은 깨지 않겠는데, 그러면은 지지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합니다. 음봉에서. 그리고 하수들은 이날은 패스하고 다음날에 양봉으로 전환될 때 매수를 하죠. 물론 음봉에 매수한 고수가 다음날 음봉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절 폭은 정말 미미하죠. 1%, 2% 미만이죠. 왜? 손절 라인 근처에서 샀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 입장에서 보면은 다음날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 떠서 이렇게 고가에서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고수가 음봉에 산 고수는 이미 수익권이고 이 하수는 매수한 가격이 최고점이 되는 겁니다. 다음날로 넘어가서 이렇게 양봉이 발생을 하면은 하수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익절을 하지 않습니다. 고수는 저점에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미 크게 나왔죠. 여기서는 이미 익절할 수 있는 익절 라인까지 올라온 겁니다. 반대로 3일째 되는 날에 하수 입장에서 음봉이 떨어져서 손절을 하게 되면은 손절폭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이 고수는 3일째 음봉이 떨어져도 손절 가격은 동일합니다. 다음날 음봉 떨어진 거랑. 그래서 확률은 양봉, 음봉 확률은 5대5라고 봤을 때 고수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수들은 비싸게 사서 조금 더 비싸게 팔 확률은 있지만 큰 손실을 볼 확률도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고수는 손실폭은 동일하고 익절폭은 크고 하수는 익절폭은 조그마고 손실폭은 크다. 이렇게 해서 항상 지는 게임을 하수들은 하게 되는 겁니다. 종목에서 보게 되면은 하수들은 이런 날에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양봉이 뜬 날에 매수를 합니다. 고수들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이게 1년선을 지켜준 음봉일 때 매수를 합니다. 초보들은 본능적으로 파란색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날은 그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손절 라인이 확실하게 정해졌다면 과감하게 음봉에 매수해서 양봉에 파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기본만 잘 지켜도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사서 빨리 팔자입니다. 초보들은 급하게 사서 급매하고 느긋하게 팝니다. 반대로 하죠. 완전히. 고수들은 주식을 비싸게 급하게 빨리 사지 않습니다. 주식 초보들은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뉴스를 보고 초대박이라는 뉴스를 보고 급하게 뛰어들어서 시장가로 이렇게 다 사버리죠. 고수들은 이런 뉴스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이 있으면 이렇게 아래에 걸어놓고 천천히 느긋하게 삽니다. 안 사지면은 사지는 만큼 안 사고, 그래도 안 사지면은 그냥 보내줘 버립니다. 올라가더라도. 굳이 주식시장에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급하게 시장가로 긁어야 할 만큼 조급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안 사면 큰일 나는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사야 됩니다. 물론 정말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특급 정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라도 사고 싶은 경우가 생기겠죠. 하지만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그 정보는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값싼 정보입니다. 여기 보면 비용이 5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매를 하는 순간 50원은 50원만큼 손해입니다. 19,100원에 사는 사람은 19,150원에 팔아야 본전입니다. 하지만 시장가로 19,150원에 산 사람은 최소 200원에는 팔아야지 본전입니다. 사자마자 50원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팔 때는 또 반대로, 초보들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고수들은 이렇게 분봉을 띄워놓고 예를 들어 21선이 깨지면 매도해야지 하면은 이 21선을 깨지는 순간 시장가로 던져버립니다. 자기 기준이 깨졌기 때문에. 하지만 주식 초보들은 21선이 깨지면 팔아야지 하면서 깨지는 걸 확인하고도 팔지 않습니다.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또 깨져도 기다립니다. 또 반등하겠지. 물론 이렇게 다시 반등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준을 잡아놨으면 그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간 거지, 이 기준이 깨지고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팔 때는 과감하게 빨리 팔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반대로 하죠. 빨리 사서 이렇게 급등할 때 빨리 따라붙어서 팔아야 될 때는 팔지 않고 기다립니다. 세 번째는 내 레벨에 맞는 곳에서 놀자입니다. 고수들은 본인의 주식 실력이나 본인의 그릇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지 잘 아는 사람들이 고수입니다. 하지만 초보들은 본인의 실력 상관없이 인기 많은 곳에서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래량이 많은 곳에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초보들은 이렇게 거래가 없을 때도 매매를
하면은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거래가 많고 급등락이 많은 곳에서 매매를 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스키장으로 따지면 여기는 초급자 코스입니다. 그래서 초보들은 이 초급자 코스에서 스키 탈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운 좋게 고수들이 이렇게 끌고 올라가 주면 아 여기는 높은 곳은 내 곳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익절을 하고 탈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이미 경사도가 높은 최상급 코스 위에서 매매를 하시는 초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잘못 걸려 올라가면은 정말 운이 좋아야지 페트롤을 타고 내려오고 아니면은 굴러 떨어져서 다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다친다는 것은 계좌가 박살난다는 거죠. 순식간에 깡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보들 중에는 위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경사 높은 급등락이 심한 이런 곳에서 신용이나 미수 등으로 과감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합니다. 본인 자금의 3배씩, 4배씩 투자를 해서 한 번에 깡통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주식은 키우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게임입니다. 내 것을 뺏기지 않고 지키는 게 가장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노란선, 이게 21선인데요. 이 21선 기울기가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다가 정말 고수들이 이렇게 경사 높은 곳으로 데려가 주면 이런 곳에서 팔고 나오는 겁니다. 욕심 줄이고 적당한 수익을 내면은 팔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사가 이미 높아진 이평선 위에서 이런 곳에서 매매하면 백전백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대응 안 됩니다. 이거 하루 종일 호가창을 보고 있어야 되고 보고 있어도 잘못된 호가창 놀이에 현혹되고 맙니다. 아마 느껴봤을 겁니다. 호가창의 움직임을 정말 토 나올 만큼 급하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네 번째, 인기 없는 주식을 사자입니다. 인기가 없다는 것은 거래량이 적다는 겁니다. 거래량 없는 주식을 매매를 해야 안전하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호가창 움직임이 덜하죠. 그런 곳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없는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거래량 없이 이렇게 없는 주식 사면은 끝없이 이렇게 행보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인기 없는 주식을 사는 것인데 인기가 있었던 주식이 없을 때 사는 겁니다. 즉 거래량이 활발하던 주식이 거래량을 줄이고 소강 상태에 있을 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주식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쭉 없던 주식이 거래량이 커지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다시 줄였을 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위치로는 이런 곳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을 줄였을 때 이런 곳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초보들은 매매를 반대로 합니다. 거래량이 활발할 때 이런 날에 매매를 합니다. 급등락이 심할 때. 그래서 어김없이 매수하면은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고가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가 활발한 종목들은 하루 이틀 기다려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매수가 밑으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오면은 매수를 하고, 위로 그냥 두 번, 세 번 위로 날아가 버리면은 이 종목은 내 것이 아닌 종목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습니다. 굳이 급등하는 거 따라갈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이 거래량을 터뜨렸다, 인기 있던 주식이 거래량을 없을 때, 인기 없을 때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매매도 쉽습니다. 고수들은, 매매를 잘하는 고수들은 인기 없을 때 매매를 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초보들은 인기 많을 때, 거래량 많을 때, 양봉일 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고수는 영원한 고수고 하수는 영원히 하수인가 봅니다. 다섯 번째는 어려울 땐 쉬자입니다. 이 어려울 때란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이 힘들 때, 요즘 같은 시장이죠. 지수는 크게 급등락을 하지 않지만 내 종목은 가지 않고 남의 종목만 가는 같은 느낌 들고, 또 가는 느낌 드는 종목을 사면은 물려버리고, 또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싸 보이는 주식을 사면 더 지하실 파고 내려가 버리고, 요즘 시장이 정말 어렵죠. 두 번째는 종목이 잘 안 보일 때입니다.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내가 잘하는 타점에 있는 종목이 안 보일 때, 이럴 때는 매매를 억지로 할 이유 없습니다. 하루 이틀, 길게는 6개월, 1년 쉬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처럼 매일매일 매매해야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직장인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죠. 이 매매가 아니면은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아니죠. 외국인, 기관, 전업투자자 정도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일이고 이게 생활입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일반 개미, 직장인 투자자들은 굳이 어려운 장에 주식을 할 이유 없습니다. 이럴 때는 관망 모드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니면 소액으로 작은 투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10%만 돈을 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는 5% 미만이 돈을 벌겠죠. 그러면 어려울 때 쉬기만 해도 상위 95%에 들어가는 겁니다. 괜히 실력도 안 되는데 끼었다가 손실 보느니 가만히 쉬고 있으면 상위 95% 그룹에 입성하는 겁니다. 굳이 할 이유 없겠죠, 매매.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쉬는 것은 내 계좌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투자 방법입니다. 어려울 때는 현금에 투자하는 겁니다. 굳이 주식을 살 이유 없습니다. 현금이 더 가치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장이 왔을 때 내가 초보가 매매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왔을 때 내 계좌가 지켜지지 않으면은 그때 수익률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사는 것도 아주 좋은 투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노력 없는 수익은 없다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의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큰 돈을 벌죠. 좋은 직업을 가지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땀 흘리지 않고 공부 없이 쉽게 벌 수 있다고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부터 이미 주식은 도박이라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를 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성공을 하는 겁니다. 성공한 슈퍼개미 투자자들, 고액 투자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노력을 했습니다. 매매 방법도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매매해서 수익이 나는지도 연구하고 본인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모양의 차트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어떤 곳에서는 매매하면은 손실이 나고 이런 경험과 노력, 공부 등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생기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는 판단은 오만입니다. 어떤 사람이 추천하는 종목도 100% 수익 나는 종목은 없습니다. 확률이 조금 높을 뿐이죠. 이 확률 조금 높은 것도 본인이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지 생기는 확률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해도 본인이 대응하지 못하면은 수익을 챙길 수 없습니다. 수익이 설사 운 좋게 났다고 하더라도 금세 없어질 수익입니다. 운으로 생긴 수익은 운이 나빠지면 다시 없어지는 거품과도 같습니다.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요즘은 공부할 수 있는 매체가 많이 있죠. 유튜브에도 좋은 영상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움되는 영상들 찾으셔서 요즘같이 힘든 장 매매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주말이나 시간 있으실 때는 차근차근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공부하셔서 정말 성공 투자 하실 수 있게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